리스크가 적으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한없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필수제라고 하면은 의, 식,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식자재 유통은 식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꼭 식사를 하죠. 아무리 안 먹는 사람도 하루에 한 끼는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든 간편식으로 밥을 먹든 아니면 집에서 밥을 먹든 음식에 대한 소비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식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으니 그거에 대한 소자본 창업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고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소자본 창업을 찾았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봐주세요. 멋있는 선호인. 안녕하세요, 식자재 사나입니다. 오늘은 소자본 창업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을 파악한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사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수제라고 하면은 의, 식, 주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식자재 유통은 식에 해당되는데요. 사람들은 꼭 식사를 하죠. 아무리 안 먹는 사람도 한 끼의 식사는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든 간편식을 먹든 아니면 집에서 밥을 먹든 음식에 대한 소비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식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으니 그거에 대한 소자본 창업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점, 분식, 간편식, 커피, 디저트 등등 수많은 식음료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방법에 맞게 사업을 찾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추천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식자재 유통입니다. 식자재 유통은 작게 시작하면 트럭 한 대로 식재료를 음식점에다가 납품하는 업무이기에 필수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트든 시장 아니면 온라인 어디서든지 간에 꼭 무조건 구매를 해야 하는데 식자재 유통은 그 식재료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중책을 맡기에 소자본 창업으로 추천드립니다. 둘째, 수요와 공급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음식점이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은 100명이라고 하면은 그 음식점은 100명의 고객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이 10개로 늘어나고 고객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음식점 한 개 매장당 평균 고객을 맞이하는 게 10명이 됩니다. 그 안에서 맛, 서비스, 마케팅, 입지, 상권, 상품의 아이템에 따라서 고객들이 어느 매장에 몰릴 수 있는데 이건 세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파이가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이런 사업 아이템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요가 많은 곳은 가격이 비싸고 치열한 경쟁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수동, 연남동, 홍대, 건대, 강남이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관광지와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기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건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소문을 듣고 우후죽순 볼거리, 먹을거리, 경험거리 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공급이 별로 없는 사업을 찾으면 대박이 됩니다. 찾는 과정에 시간과 노하우 같은 경우 소자본 하기에 적합한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가. 수요와 공급이랑 맥락이 비슷합니다.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은 어김없이 공급이 많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1년 뒤에는 어김없이 경쟁자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만의 노하우, 경험, 마케팅 등등 살아남기 위한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외식으로 예를 들자면
탕후루 같은 경우 처음에는 엄청 잘 됐습니다. 월에 어기상 가져간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새로운 디저트와 저렴한 디저트 가격에 너도 나도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지나면서 탕후루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우후죽순으로 너도 나도 탕후루 가게를 열게 됩니다. 탕후루는 나만의 레시피나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늘어난 만큼 소비자도 그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 먹을 건데 근처에 매장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여러 개를 사 먹는 구조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후발주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됐고 초반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미 돈을 벌고 나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땅덩어리가 작아서 트렌드도 금방금방 생기고 금방금방 집니다. 이런 곳에서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고 소자본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업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자재 유통 사업은 트럭 한 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트렌드 변화가 심한 외식업 시장이지만 쌀, 야채, 계란, 김치같이 필수재로 쓰는 품목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식자재 유통은 테크닉이나 기술을 요한다든가 고급 마케팅,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닌 본인의 땀과 성실함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외식업이 망하지 않는 한 먹거리가 있는 산업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소자본 창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지만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업종 변경을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소자본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식자재 유통에 관심이 생겼거나 원래부터 식자재 유통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현재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여러분들 응원하고 힘냅시다. 오늘도 화이팅!